저희는 책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 K입니다. 저희는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재미있는 책 방송입니다.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북렌즈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고전 명작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읽고 싶은 의욕은 앞서는데 정작 모임 올 땐 다 읽지도 못하거나 읽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삼 같은 거는 몸에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먹으면 그 맛이 없죠. 명작도 좋은 건 알고 싶긴 한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을 못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책을 좋아하는 모임 사람들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가 요리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명작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명작이란 컨텐츠에 그림이나 영화, 책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또 책 안에서도 어떤 책이 들어가냐 예, 이게 참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무슨 이름 명작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거 그런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름과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부터 하면 저는 북렌즈 모임장이라서 두 글자로 줄여서 몸장입니다. 사실 근데 웃길 때 웃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뭐. 사실 제 이름도 있고 이러긴 한데 모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장이란 말 더 많이 듣기도 했고 다른 사람도 부르기 좋다 그래서 몸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인격 청개구리 진행자 다구리입니다. 사실 저는 무척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줏대도 없어요. 그래서 늘 본심 숨기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상황을 좀 대충 넘기고 살아왔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저의 모습을 살려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명장 레스토랑을 더 열린 시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헛소리, 개소리, 실없는 소리로 여러분을 언짢게 하거나 어줍지 않은 언변으로 난해하게 진행하더라도 제 본심은 그게 아니고 단지 여러 방면에서 보고자 함이니 이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호라고 하고요. 앞에 몸짱님과 다굴님과는 다르게 책을 많이 읽지 않았고 살짝 청취자분들과 비슷한 입장의 그러한 독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여기서 0에서 1이 되기까지 독서를 좀 더 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그거를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는 살짝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기 진호님은 오늘 책이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적 유전자 하려고 했었는데 상실 시대로 책을 바꿨는데 바꾼 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옆에서 듣고 예,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진호님 혹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니요. 정말 0이시군요. 네, 정말 0.5가 되고 이제 1이 되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는 첫 책으로 할 책은 모임장님?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상실의 시대도 그렇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사실 항상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다고도 하는데 또 약간 가볍게 보는 사람도 가볍게 보기도 해요. 그래도 이번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에도 포함됐고 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고 해서 첫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명장 레스토랑이니까 그 어떤 요리하는 레시피 그런 순서에 맞춰가지고 좀 컨셉을 잡아보려고 해요. 우선은 상실의 시대를 원산지부터 재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상실의 시대의 원산지는 일본이에요. 그리고 재배자는 무라카미 하루키고요.
워낙 유명한 금손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키는 1949년에 태어난 작가고요. 상실의 시대는 1986년 12월부터 1987년 3월에 걸쳐서 남부 유럽에서 완성된 걸로 저자 후기에 쓰여 있어요. 한국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신드롬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작가잖아요. 저는 사실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읽은 거는 1984? 네, 그 책이 나왔을 때도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거의 4권에 걸친 엄청난 장편이거든요. 근데 서점에서 예약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확실히 많았죠. 그 1984, 1984 이것 때문에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모임장님 혹시 하루키 책 다른 거 읽어보신 거 있으신지? 저는 이 상실의 시대 이거만 3번 읽어보고 그리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그 이름 제목도 긴데 그 책을 또 정말 재밌게 봐서 모임도 같이 열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두 책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책을 더 못 읽겠어요. 작가가 싫어질까봐. 그래서 많이 뭐 해변의 카프카나 들어보긴 했는데 약간 일부러 안 읽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끼는 작품입니다. 아니 저도 많이는 안 읽어봐서 근데 하루키의 팬이라고 하면 그 저희는 정말 2권 읽은 것 정도로는 하루키를 책을 읽었다고 말할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키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작품 수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하루키를 분석한 책들도 꽤 많거든요. 일본에서도 하루키 작가를 분석한 책이 많고 또 일본 이외의 국가들도 아직까지도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엽 감는 새,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해변의 카프카, 먼 북소리,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여자 없는 남자들 이런 것들은 아마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책들일 거예요. 하루키 에세이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진짜 그 하루키는 장단편 소설은 물론이고 번역물, 수필, 평론, 여행기 뭐 이렇게 다양한 집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상실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사는 현대 젊은이들의 혼란을 그리고 있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요. 전 정말 영이네요. 정말 다 처음 들어보는 해변의 카풀이 조금 들어봤고. 아프카, 아프카, 해변의 아프카. 카프리는 뭐 맥주 이름입니다. 검색하면 뭐 하루키는 워낙 많고 그리고 대부분 뭐 일본 문학과 일문과 이런 분들 논문으로도 많이 쓰고요. 워낙 유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역시 제일은 상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상실의 시대는 원작이 노르웨이 숲이거든요. 노르웨이 숲도 원래는 하루키의 반딧불이라는 단편을 축으로 가볍게 연애소설을 써보려고 했다가 1800장이 넘는 노르웨이 숲이라고 해서 완성이 되었대요. 어떠세요? 그 노르웨이 숲, 그 다음에 상실의 시대, 아니면 반딧불이 어떤 제목이 더 와닿으시는지. 상실의 시대가 짱인 것 같아요. 제일 낫는 것 상실의 같아요? 시대가 느낌이 확 살잖아요. 아마 제목발도 좀 있을 거예요. 그 우리 당시랑 해가지고 책이 출간됐을 때 우리랑 일본이랑 사실 환경이 많이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그쵸.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이 상실감을 느끼는 세대가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케팅의 승리가 아닌가. 그래서 2가지 제목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서. 저도 상실의 시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되게 유명한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것도 제목만 딱 들었을 때 뭔가 빡 와닿고 되게 맞아요. 멋있잖아요. 이름바. 네, 근데 상실의 시대 딱 들었는데 와 이건 정말 나의 이 청소년기의 나의 방황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다. 약간 그런 것도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상실의 시대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뭐 노르웨이 숲이라는 것도 비틀즈의 제목이죠 노래. 그래서 그것도 아마 유명하게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3권을 다 읽으신 건가요? 노르웨이 숲? 네, 노래의 숲, 상실의 숲, 반딧불. 그 3개가 원래 같은 책인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반딧불이를 하루키가 단편으로 썼는데 네. 이거를 발전시켜서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을 장편을 만들었다가 그게 우리나라에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다 똑같은. 네, 같은 그렇구나. 책인 다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영화도 그렇고 막상 마케팅적으로 제목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게 아니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조일자로 넘어가 볼게요. 제조일자는 197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은 주인공이 1969년에 19살이었고 그 후에 20살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설 앞부분에 나오는 멀미가 나는 시대라던가 히피, 마리화나 비스마르크, 반정과 지미 핸드릭스, 재즈, 미니스커트, 학생 운동권 등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전후의 경제 회복 아니 일본이 전쟁 후의 회복과 경제 부흥을 맞으면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가치관들이 어떤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살짝 저희 나라랑 비슷하네요. 음. 미니스커트나 뭐 그런 주제가. 그쵸. 저희가 아무래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조금 늦기는 하는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한창 막 학생 운동들 하고 맞아요. 뭐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특히 기숙사 생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음. 주인공은 되게 시크하긴 한데 네. 기숙사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 기숙사 생활 묘사, 뭐 아침 조회부터 해서 뭐 딱 강의실에 항상 쳐들어오는 휴학하자고 데모하고 이런 거 있잖아. 휴학 동맹 맺고 그런 것들이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 영화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비교도 안 하려고 여기는 모셔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잖아요. 거기서 장면들. 정말 막 데모하는 그 학생들이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쫙 달려가고 거기서 이제 와타나베가 저거 뭐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약간 외면하듯이 나오는 장면이 지금도 떠올라요. 영화 주인공의 뭐 나오코나 미도리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네. 유명해요. 이 영화 상실의 시대가 일본에서 원래 안 만들어졌어요. 하루키가 지금까지 판권을 안 넘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루키가 뭐 마음이 들었는지 뭐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주인공이 그 GD의 연인으로 유명한 스캔들이 아니라 스캔들 맞죠? 연예인으로 키코가 나오면서 키코가 미도리 역을 맡았어요. 아 영화 얘기는 그만해 가서 아프니까 영화 얘기 하지 말고 네, 영화인 줄 그러면 알았는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좀 됐어요. 됐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 묻힌 거예요. 정말 베스트 댓글도 영화로 만들어지지 야, 말았어야 키코 한다 나오는데 그런 아, 건데 그래요? 하여튼 안타까운데 학생 운동은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선명하게 잘 깊었어요.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재료 손질로 가볼까요? 아 지금까지 이제 상실에 대한 재료를 확인했으니까 직접 본격적으로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의 줄거리와 인물 분석을 하고 뭐 좋은 구절을 좀 이렇게 나누고 할 텐데요. 사실 저는 몇 번 읽으면서 줄거리보다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줄거리보다 인물을 먼저 할까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초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물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시작은 37살의 주인공 와타나베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노르웨이 숲이라는 노래를 듣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37살의 와타나베가 20살에 이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자기의 연인이었던 나오코와 이제 그 비롯한 것들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코의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못된 남자예요. 정말 죽을 듯이 사랑했는데 야, 항상 그 배경음악 기억나는데 나오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 아,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아,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쩍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와타나베와 고등학교 때 절친 기즈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즈키의 가족 같은 여자친구 나오코가 있어서 그 셋이 어울려서 지냅니다. 이게 하나의 삼각관계인데 셋이 지내는데 기즈키가 어느 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17살 나이로 친구가요? 예, 기즈키라는 친구가 갑자기 자살하면서 이 친구 기즈키의 자살로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하나의 큰 상실감, 예, 큰 타격을 받죠. 그게 첫 번째 상실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타나베가 뒤에 나오는 성격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살하고 이제 매개체가 끊겼으니까 나오코와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우연히 나오코를 만납니다. 또 둘이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기즈키랑 나오코랑 사귀고 와타나베는 그냥 친구, 기즈키의 친구. 그러니까 원래 커플들이랑 한 명 남자 하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좋아하는 삼각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리는 삼각관계. 약간 그 남자 주인공이랑
네. 여자친구랑 그 친구가 이제 친구가 죽은 거죠. 네. 남자 주인공은 그냥 거둔 거예요. 껴든 거. 그때는 나오코를 좋아했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냥 약간 쉬쉬했죠. 그때는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셋이서 어떤 그런 교류, 유대감 아, 이런 거를 친구랑 느껴. 그 친구랑 사귄 거구나. 네. 아, 전 그 여자랑 사귀었다는 줄 알았어요. 기즈키랑 나오코랑 사귀고 와타나베 주인공은 곁다리. 근데 기즈키가 죽으면서 두 친구, 하나는 친구를 잃었고 그쵸. 하나는 애인을 잃은 남자친구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게 둘이 상처받은 두 영혼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요. 그 만나고 이제 조금씩 다시 연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구나. 서서히 그냥 뭐랄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시간을 네. 같이 보내고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순간 둘이 서로 연인이 돼요. 근데 사실 나오코는 이 기즈키의 자살 전에도 훨씬 전 친누나의 친언니죠, 걔는 여자니까. 친언니의 자살에 또 목격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상실을 겪고 이제 결국 여기서 뒤틀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아요. 기즈키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기즈키가 아니라 와타나베는 나오코랑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네. 나오코의 우울증 같은 그런 침체된 느낌을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나오코는 말없이 요양원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와타나베는 이제 나오코를 걱정하고 이제 편지도 쓰면서 기다리지만 또 와타나베의 대학 생활이 있으니까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가사와라는 기즈키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르고 와타나베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른 나가사와라는 대단한 선배를 만나고 또 많은 여자랑 또 관계를 맺고 물론하죠. 예. 나가사 선배가 관계를 만드는 게 그 관계인가요? 네, 그 관계입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나가사라는 선배가 되게 뭐랄까요. 와타나베랑 비슷한데 의외로 강인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인물 설명을 이따 게 제가 있어서.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따로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돌격대라는 룸메이트도 나와요. 돌격대라는 네? 정말 글씨체로 표현하면 고딕체 같은 느낌. 예, 정말 반듯한 생활을 하고 FM. 예, 딱 예, FM 같은 정해진 느낌. 시간 6시 반이었나? 그때마다 일어나서 예. 국민 체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웃긴 친구였는데 갑자기 또 사라져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학교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 또 이제 미도리라는 그쵸. 나오코와는 또 많이 다른 새로운 여자도 만납니다. 그래서 수업 듣다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적극적인 여자 미도리가 다가와요. 반짝반짝해요. 예. 이름대로 상큼하고. 그러니까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또 슬그머니 이제 미도리가 조금씩 더 커져가고 이런 관계에서 있는데 또 나오코는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요양원에 초대를 하고 와타나베가 요양원도 가고 네. 나오코랑 이제 가끔씩 만나고 또 나오코의 친구인 레이코라는 또 다른 여자가 많이 나오네요. 인물들이 복잡해요. 근데 다 인물들 하나하나 네. 매력적이긴 한데 맞아요. 예, 이렇게 또 세 명이서 또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요. 여기서 약간 나오코의 보호자 느낌 나거든요. 레이코라는 여자는 약간 중년의 여성인데 근데 그렇게 와타나베도 노력을 하고 레이코도 노력을 하지만 결국 나오코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나오코를 보고 또 와타나베는 큰 상실감에 이제 자기 생활을 이제 약간 접고 이제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약간 넋이 나간 상태로 많이 다녀요. 근데 이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는 와타나베를 보고 미도리 또한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자신 또 안중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미도리가 없는 걸 또 와타나베 느끼면서 또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또 느껴요. 미도리가 없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방황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미도리한테 전화를 걸면서 살짝 이제 고백하는 뉘앙스로 진짜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전화를 딱 거는 장면에서. 하여튼 줄거리만 보면 되게 난잡하고 이 끝에 전화 번호. 예, 뭔가 이상한데. 예, 이상한데 사실은 돌아와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과거 회상에서 전화 거는 걸로? 과거에서 전화 거는 걸로 끝나요. 끝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딱 이 37살 와타나베는 거의 초반이랑 예, 초반에 말고 남은 존재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미도리랑 사귄지도 잘 모르겠고 37살 와타나베가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건 이렇지만 이 인물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빠져드는 인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와타나베가 엄청 내가 와타나베다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아, 내가 나가사와다. 세 번째 볼 때는 아, 미도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는 기즈키를 잃은 이후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기즈키가 죽은 후 졸업할 때까지 10달 남짓 나는 주변 세계 속에서 내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즈키는 죽어버렸고 그 이후로 나와 세계 사이에는 뭔가 삐걱대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말았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기즈키의 죽음으로 인해 내 젊음의 기능 일부가 완전하고도 영원히 망가져버린 것 같다는 것뿐이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기즈키의 상실이 좀 와타나베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때 당시에 거의 기즈키 말고는 와타나베는 친구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 책의 일부인데도 되게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살짝 뻥 뚫린 듯한 느낌, 내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든 좋았던 거야. 괜찮아. 어차피 아무래도 좋은 거니까. 또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심하고 시크한 듯한 뉘앙스로 이제 세상을 관찰하는 방관자 입장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 이제 기즈키는 사실 일찍 죽어가지고 말 나오지 않는데 나오코랑 같이 얽혀서 나오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도 우린 세상의 빚을 갚아야만 했을 테니까 성장의 고통 같은 것을 우리는 지불해야 할 때 대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청구서가 이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기즈키는 그런 선택을 했고 지금 나는 이렇게 되었어. 우리는 무인도에서 자란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어. 그러니까 기즈키와 나오코는 아주 어렸을 때 소꿉친구처럼 지내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성장의 고통 같은 걸 겪지 않아가지고 그 고통이 나중에 한 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기즈키는 자살을 택한 거고 나오코가 봤을 때는 기즈키의 또 불안한 모습이 보였고 나오코도 나오코 나름 이 불안한 모습, 약간 우울증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오코는 더 침체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 봤을 때 제가 좀 막말로 하자면 죽을랑 말랑하는 이라는 여리여리하죠. 아픈 병아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예쁘다고 나 묘사가 되고 몸매도 좋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거의 톡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의 인상을 계속 받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코는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미도리가 더 성격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도리는 아까 적극적인 여자라고 했잖아요. 네. 미도리를 딱 봤을 때 나오코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 앞에 앉은 그녀는 마치 봄을 맞이해 막 세상으로 튀어나온 작은 동물처럼 신선한 생명력을 힘차게 뿜어내는 존재였다. 그 나오코가 회색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되게 미도리나 이름에도 드러나는 초록색 같은 선명하고 팔딱팔딱 아닌데? 하여튼 노란색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미도리라는 이름이 일본어로 초록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또 자기가 자기 입으로도 나는 살아 움직이는 피가 흐르는 여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죽음의 나오코와 생생한 삶의 미도리로 하여튼 나눠지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살짝 초록색 하니까 풀이 생각나고 예, 생명력 풀이 있는 강한 생명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고민하면서 와타나베는 또 막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쯤에 나오코는 죽었고 미도리는 남았다. 나오코는 하얀 재가 되었고 미도리는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남았다. 나오코가 죽고 나서 한 말이긴 한데 이게 사실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 나요. 나오코는 죽어있는 느낌과 살아있는 느낌. 하여튼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와타나베가 좀 갈등을 하죠. 다음 나가사와 우리 다굴님이 좋아한다는 나가사와. 네, 나가사와 마음에 들어요. 나가사의 멘트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은 게 있어요. 있죠. 위대한 개츠비를 3번이나 읽을 정도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세례죠. 예. 너무 이거랑-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후 3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는 기본적으로 읽지 않았다라는. 되지 않는다. 약간 좀 자기만의 건방지긴 철학이 한데, 있어요. 이거 보고서 약간 뻑 가가지고 아예
도서관이나 서점 갔을 때도 일반 네. 현대 소설보다는 그래. 무서운 맞아. 뭐 전집 나오는 명작 전집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시간의 세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거 포지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둘이 또 와타나베랑 나가사가 만나는 딱 그 순간에 위대한 개츠비가 나와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와타나베와 이 책을 읽고 있는 와타나베를 인정해주는 나가사와 그래서 이게 위대한 개츠비 영화로 나오거나 책으로 나올 때도 이 상실의 시대랑 같이 연관이 많이 돼요. 와타나베가 인정한 그 소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나가사는 약간 자부심 넘치고 센 캐릭터죠. 이 와타나베가 묘사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가사와는 몇 가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소유한 사내였다. 깜짝 놀랄 만큼 고귀한 정신과 구제할 길 없는 속물근성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내도 나름의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 부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름의 지옥을 살아간다는 부분이 나중에 후반부에 이번에는 반대로 나가사와가 와타나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322페이지에 와타나베는 나처럼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는 인간이고 오만하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차이는 있지만 와타나베도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와타나베가 아니고 나가사와에게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하츠미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하츠미가 그러면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올바르게 이해받기를 바라는 게 잘못이냐면서 나가사한테 나는 너를 되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난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라고 은연중에 돌려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가사가 하는 대답은 아니야. 그건 잘못된 일은 아니야. 성실한 인간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만일 네가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 말이야. 하지만 내 시스템은 다른 인간이 살아가는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거야. 너의 마음은 인정하겠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나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다. 나만의 어떤 방어 체계로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사가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나가사와야말로 상실감을 느낄 때마다 자기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나가사에게 그래서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가사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그거를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구조화시켜가지고 그것 또한 이제 당연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나가사 또 자체로 와타나베를 또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나와 와타나베가 닮은 점은 자신에 대해 남이 이해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정신승리 같은 거네 요즘 말로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 돈도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10배 이상을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나름 정직하기도 하고 솔직하고. 네, 하여튼 이해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와타나베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고 무관심하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더 엘리트주의에 더 빠진 것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긴 하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강하게 노력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욕을 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정당한 방법을 찾은 거니까. 여기서 또 요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는 듯한 요즘 20대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가사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못해서 나가사가 되게 정이 가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저도 제가 와타나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 모습이 짜증나고. 야 와타나베가 왜 찌질해? 제가 너무 찌질해요. 너무 찌질하고 답답하고 정말 나갔고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는 것 답답했는데 와 나가사 선배가 딱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런 멋진 남자가 되어야지. 비록 전 여자지만 노예근성이야 노예근성. 부러움을 가졌네요. 청소년기 때는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사춘기도 많이 겪고 저는 사춘기를 넘어서서 5춘기까지 겪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상실의 시대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이 여자 나오코가 불쌍한 거예요. 나오코가 정말 나갔고 왜 나오코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와타나베가 원망스럽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내가 남자여도 미도리를 선택해서 나를 어떤 우울함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 생각이 에너지를.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렇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아까 하스미 얘기했잖아요. 네네. 하츠미가 나가사와 여자친구인데 나가사와가 하츠미랑 와타나베랑 같이 셋이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네들도 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즈키랑 나오코랑 와타나베 셋이 있을 때 엄청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친했고. 예, 나가사도 그 얘기를 해요. 하자마자 와타나베가 뭐야 이거 기즈키랑 똑같잖아. 비슷한데? 나오면서 디자뷰가 인물들이 뭔가 얽히는 게 되게 묘하게 재밌습니다. 이제 주요 인물들 이렇게 5명을 저희가 다뤘잖아요. 네. 아까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를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5명의 묘한 관계가 나와요. 준영. 그래서 그 책에서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가 색채가 없다는 게 약간 무채색의 느낌인데 그 역 같은 느낌 아니 그 엿이 아니라 그 약간 스테이션 진짜 터미널 같은 거 있죠 그 스쿠루가 자기를 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기차나 터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역으로 지켜주고 그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 그래도 와타나베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불안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 아까 찌질하다고 했는데 스스로도 막 찌질해 보이고 나는 평범해, 나는 색채가 없어라고 찌질하다고 계속 스스로 꾸짖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으로서의 존재감 충분히 있고 역이 없어지면 이 기차나 버스들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차에 오도 가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와타나베 존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레이코도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약간 신 같은 존재 옳은 말만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름 레이코도 어머니 느낌 아니에요? 신도 어머니니까? 그쵸, 결국 위에서 약간 자상하면서 옳은 말을 계속 해주는. 왜냐면 이 부분이 상처가 크거든. 약간 피아노 칠 때 강박증 때문에 신경증으로 음악을 마저 못하고 또 이상한 레즈비언 소녀한테 당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있는데 이분이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나오코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약간 어머니 같은 존재. 지혜로운 여성상인가요? 지혜로운 여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매듭도 잘 짓고 이제 이따 얘기를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인물 분석은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좀 이해되셨나요? 진호님? 네. 진호님은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야. 네이코님이 말한 게 있어요. 네이코님은 아니지만 네이코 씨는 19살이 많은 걸로 책에서는 나왔던 것 같은데 9살인가 19살인가 하여튼 연상의 여자예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나오코를 돌봐주면서 본인도 환자지만 서로 같이 나오코를 돌봐주면서 치유를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네이코가 이제 또 와타나베랑 나오코의 중간에서 어느 조율점도 잘 찾아주고 자기 어떤 알고 있는 지식도 많이 전달해주고 치료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레이코가 그런 말을 해요. 온갖 사람이 오는 걸 봤으니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학생 같은 경우 여기서 학생은 와타나베를 말하는 건데 마음을 열 수 있는 쪽이야. 정확하게 말해서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와타나베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 네이코가 너무 부러웠어요. 다 연륜이죠, 연륜. 대단해요. 연륜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는 참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우선 인물 분석은 나중에.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 인물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실의 시대란 재료를 가지고 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손질도 해봤어요. 이제 실제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약간 저희 지금 패널끼리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전체적인 감상을 우선 이제 둘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물들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다시 볼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보이고 인물들의 매력이 느껴져요. 사실 아까 말한 게 다 스포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명작은 다시 봐도 좋은 책, 다시 보면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책을 2번 읽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제가 가장 꾸짖고 싶은 사람이긴 그게 하는데 접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가 제독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론 알고 보면 그 결론까지 가는 길에서 어떤 것들을 던졌고 어떤 것들이 뿌렸고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지에 더 아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방송이래.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고 책 보면 책이 더 재밌을 거예요. 누가 죽고 안 죽고 의미가 없어. 뭐 나왔고 죽었다가 스포가 아니라 이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 인물들이 각자 꿈틀거리는 볼 때마다 인물들이 새로 보이는데 인물들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좋았던 책입니다. 다굴님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독을 안 합니다. 한 번 읽으면 그걸로 휙 하고 넘어가요. 세상에 읽을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워낙 유명한 데다가 다른 모임이나 뭐 이런저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한 3번 정도 읽게 됐어요. 처음에 가장 읽을 때는 학창시절, 그때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거 읽어? 네, 그럼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친구다.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하여튼 그때 읽었을 때는 유명했어요. 저도 그때 청소년기였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고, 왜 유명한지는 읽으신 분들은 아셨을 건데, 학창시절에 읽었을 때 왠지 그 야해서 부끄럽고 이 소설에서 풍기는 분위기며 쓸쓸하고 외로움 이런 게 되게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허세력을 높이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책상에다 앞에 이렇게 잘 책이 보이게 올려놓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좀 몇 년이 지나서 읽으니까 이제 약간 표지를 가리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나와 같이 그런 성적 묘사를 읽었구나는 수줍음에 책을 약간 뒤집어서 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 3번째? 이번에 제대로 읽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건, 아니, 하나도 안 야한 거예요. 책을 읽는데. 너무 안 야하고 너무 순수해, 책이. 맞아, 뭐 이렇게 네. 뭐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네, 아마 그래서 그냥 이걸 생각이야. 읽으면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서 많은 걸 보고 겪어서 그런 건가 하면서 뭘 보고 뭘 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이런 거에 나는 흔들릴 나이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우선 정리를 하면은 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수 묘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문학성이 높아진 걸로 결정을 짓도록 하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뭐지 야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이거 약간 헤어지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요. 헤어지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걸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와타나베가 결국 다른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헤어지기 직전이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추천해달라 나서. 그러면 이걸 주고 다른 네가 여자를 만나라? 지금 죽을 것 같이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10년 지나면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맨 처음에 얘가 하는 말인데 읊어드리면, 그렇게나 소중해 보인 것들이 그녀와 그때의 나의 세계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래, 나는 지금 나오코의 얼굴조차 곧바로 떠올릴 수 없다. 남은 것은 오로지 아무도 없는 풍경뿐이다. 진지한 부분인데. 예, 좋냐면은 전화 하나 진짜 부분인데 저분은 헤어질 때 여인들에게 주고 싶다고. 저는 저런 진짜 부분에 와타나베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주 짜증납니다. 내 남친이 여자 그런다면 입장에서 아니 어떡해. 진짜 모든 걸 화나실 기억해줘야지. 중요한 건 나오코가 기억해달라 그래. 그래, 나오코가 나오코가 그렇게 외치는데.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네 곁에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나 기억해줄래? 이렇게 말하고 아까 다굴리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까지 했으면 예. 요즘 노래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인기 있는 크러쉬랑 태연이 같이 부른 잊어버리지 말라는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절절한 목소리로 나긴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걸 잊어버리지 마.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게 그쵸. 죽는 거라고. 근데 이 와타나베 자식은 얼굴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한마디로 죽였네요, 죽였어. 하여튼 근데 뭐 얼굴 전부가 아니니까. 헤어질 때 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런 묘사에 대해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거나 희죽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은 다르고요. 현실은 더 뭐 엄청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전체적인 느낌, 그 어떤 느낌만 추상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 저는 드는 딱 단어는 무서움이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낯선데 왠지 어디선가 겪어본 익숙함이 있고, 또 근데 그걸 절대 기억해내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향수도 느껴지면서 공허함과 쓸쓸함, 그게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 또 안타까움 등 같은 그런 감정들도 뒤섞였고, 차갑기도 하면서 모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물이라던가 요양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나와서 그런지 우물이 왜? 우물이 좀 무섭잖아요. 저는 링 때문에 우물이, 난 나오코가 초반에 우물에 걸어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얘 끌고 잡아서 우물에 빠지려는 건가. 그 우물 무섭잖아요. 한번 거기서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야, 우물하면 토끼가 생각나잖아. 속에 안 보이니까 까만 어떻게 보면 진짜 빠질 칠흑 거야. 같은 어둠이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이 책에서는 하루키는 되게 뭐 요양원이나 우물이나 이게 우울할 수도 있는데 되게 아름답고 편안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막상 안 그래요. 저는 책을 읽었을 때 이런 거조차도 편안하게 묘사한 것게 오히려 저한테는 무섭고 차갑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네 마음이 어둡고 그래서? 마음이 우물이라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나 제가 얼마나 안정감을 느꼈는데 나는. 아니죠. 제가 느낀 어떤 상실이라는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건가 봐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약간 공감될수록 더 무섭다, 섬뜩하고 네. 소름이라고 하나? 아마 제가 느낄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약간 우울증 같은 걸 겪어보고 그런 비슷한 증상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좀 그러죠. 기분과 그날 날씨와 아침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 하루 기분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좀 가장 인상 깊었거나 나누고 싶은 거 부분 나눠볼게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시작할 때 얼굴도 안 떠오르는 기억 거 못하는 와타나베. 그거랑 근데 그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까 레이코 나왔잖아. 레이코가 약간 그 나오코의 보모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와타나베가 편지를 쓴 거에 답장을 해줘요. 와타나베가 나는 나오코가 정말 좋은데 나오코는 그때 약간 병이 심해가지고 따로 가 있고 근데 또 미도리가 또 눈에 밟혀. 어떻게 해야 되냐. 레이코 눈에 미도리가 밟힌다고요? 와타나베의 눈에. 와타나베 눈에. 와타나베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레이코가 대신 답변을 줘요. 답장을 줘. 상담사 같이, 카운슬리 같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장,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막 두 여자 놓고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넓은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와. 날씨 좋은 날 노를 저 호수로 나아가 하늘도 푸르고 호수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엄청 공감해요. 저도 공감해요. 명쾌하지 않나요? 너무 명쾌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줄 수 있는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라면은 저거 진짜 나쁜 사람다라고 말하겠는데 이 나이가 돼서 그쵸.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늘이 예쁘고 바다가 예쁘고 맞아요. 바람이 세상에. 시원하고 그런 거지. 당연한 이치인 거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뭐 자학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말도 가장 인상 깊어서 자주 써먹는 말입니다. 사골님 한번 할까요?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장면이 아니라 어떤 요소, 단어를 딱 세 개로 한번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기 쇼트케이크, 세 번째는 봄철의 곰이거든요. 우물은 봄날의 곰이죠. 봄날의 곰입니까? 봄철하면 뭔가 되게 좀 올드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거기 봄철이라고 돼 있지 않았었나요? 뭐그 하여튼 책은 뭔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책은 아이씨. 근데 우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상실 시대 하면은 저는 딱 제일 먼저 초반부에 있기도 하지만 우물이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떠올라요. 깊은 우물을 들여다봤을 때 그 무서움과 어떤 공허함이 상실이라는 이미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딸기 쇼트케이크는 미도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나는 이런 남자가 좋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미도리가 하는 말이에요. 나 딸기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사다 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딸기 케이크를 막 사와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유명한 걸 사가지고 미도리한테 줘요. 미도리 널 위해 사왔어. 미도리가 딸기 케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요. 빵! 그걸 해버리고 난 지금 딸기 케이크 먹고 싶지 않아.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 이 여자 싫어지죠. 미친년이야? 이런 생각이지만 정신병 미도리가 나왔어요. 생각하는 남자는 그래 미도리 네가 지금 먹고 싶지 않았구나. 그래 그런 거면 됐어.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 남자가요? 네. 진짜 착하다. 이런 남자를 미도리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현실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그냥 미도리의 이상 속에 있는 남자. 그래요? 근데 난 너무 미도리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아니, 미도리가 보면 여기 되게 가정에서 사랑을 좀 못 받고 자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사랑을 듬뿍 주지 않았다. 이런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이 약간 있어가지고 더 그런 거 갈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이런 아니에요. 갈림이 여자들은 이 지금 딸기 케이크 이거에 다른 거, 포인트를 주면 안 다른 거. 된다고요. 이거 넘어가. 이건 병이야. 그래서 저는 딸기 케이크 사다 주면 먹겠지만 먹고선 맛없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는데 제 남자친구가 그랬어?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자상하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없지. 그러니까. 왜 없어요? 그런 사람 맞아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데. 많은데요. 내가 아직 못 만난 걸 뿐이지. 저는 저 아직 봄철의 곰도 남았어요. 봄철에 봄철의 곰. 봄철의 곰 하십시오. 느낌이야. 봄날의 곰이 뭔가 느낌이 부드럽고 예뻐요. 봄철의 곰이 이뻐요.
봄철. 야 원래 봄철. 미음 니은 이응을 해야지 이제 좀 부드러운 건 좀 더 봄날에. 그래요. 그리고 철은 뭔가 쇠 같잖아 쇠 강철 차가운 느낌. 강철에 연금술사도 아니고 지금 그래요. 하여튼 봄날의 봄을 미도리가 와타나베한테 나를 나 얼마큼 귀여웠어? 뭐 이거였나? 하여튼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어? 뭐 이걸 하는데 와타나베가 설명하기를 봄날의 곰 같았어 이러면서 곰이요? 곰. 따뜻한 봄날의 잔디밭에서 댕굴댕굴 뭐랄까 뒹구는 테디베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와타나베 다 짜증나는데 이 부분만 괜찮았어요. 나머지 점수할 수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예. 감안할 수 있어. 이런 문장 아름다운 거 되게 많이 담아요. 너무 예뻐. 막 얼마나 좋아? 그럼 뭐 온 세상 숲에 나무가 다 쓰러질 만큼 멋져. 근데 그런 거부터 약간 거 이미적이었어.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 써먹은 거 되게 인기 많은 게 아니라 반응 좋았던 거 있어요. 여기서 미도리가 되게 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돌아가시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너무 못 자서 피곤해 보이고 그러니까 와타나베가 내 시간을 조금 떼어내서 그 속에서 널 재워주고 싶을 정도야. 이 얘기하는데 옛날 뭐 춘향이 막 시간 자르듯이 딱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를 써먹었어요? 이거를 써먹었어요. 누구한테요? 여자한테 써먹지. 하여튼 써먹었는데 이걸 외워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써먹었다고요? 이거 네가 한 거야? 막 이런 거예요. 막 심쿵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선 말은 안 했지. 뭐? 하루키 씨 듣고 있나요? 저작권 침해했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뭐하여튼 나 이거 자주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시간을 떼어내서 그 속에 널 재워주고 싶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자 이런 말 앞에 붙여주면 남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심쿵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상수라 시대가 로맨스 소설인가 봐요.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막장이긴 한데 막장과 순수 로맨스가 한 끗 차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저 또 있어요. 음.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 뭐였죠? 그러니까 얘가 그거 수업 듣는 게 극작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거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게 2번인가 나와요. 이게 극에서 막 이것저것 사건이 벌어졌는데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황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용어인데 이게 현실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타나베가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극 같은 거 특히 보면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것저것 상황 꼬이고 이러는데 신이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 한 번에. 그래서 이것처럼 만일 현실 세계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곤란한 상태에 빠져 옴짝달싹 못할 지경에 있으면 신이 하늘에서 하늘 내려와 전부 처리해 주니까요. 이렇게 편한 일도 없죠. 근데 사실 삶은 이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만 치이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 친구 기지키야 나오고도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누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옛날에 한번 듣기도 했었는데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가지고 또 인상 깊었어요. 살짝 그 케세라케란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케사라키라가 뭐죠? 될 대로 되라. 샴푸 아니야? 예? 케라시스 그럼 케라시스. 여보세요. 살짝 그런 식의 PPL 안 돼요. 아쿠나마타타 이런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런 거예요. 예, 용어. 용어예요. 근데 뭐 될 때라 되라는 아니고 여기선 절대자가 나와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그 연극하게 나오는 용어인 것 같아요. 네, 뭐 카르페디엠 이런 식으로 딱 용어, 메멘토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딱딱 끊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 같은데. 뭐 멋져 보이니까 예, 지금 극 용어를 했어요. 극작 거기 희극 용어 이런 거 했어요. 하나 뭐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있는 용어겠어요. 이것처럼 아까처럼 시간을 쪼개서 네, 어디 널 가가지고. 재워주고 싶어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해볼까? 조격 얘기 한번 해주세요. 돌격대. 돌격대요? 아니요, 돌격대 모임장님이 하겠습니다. 돌격대가 뭐예요? 돌격대는 친구가 있어요. 룸메이트. 그 누구의 룸메이트죠? 와타나베. 와타나베 룸메이트예요? 예, 룸메이트인데 그렇게 나오는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계속 회자가 돼요. 돌격대가 사라지고 나서도 와타나베가 돌격대 생각을 계속해. 이때 돌격대가 있었으면 웃겨줬을 텐데 생각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친구인데 정말 친구들 중에 생각하면 한 명은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정말 FM 친구. 살짝 FM. 예, 완전 FM. 아침에 무조건 체조 해야 되고 체조 중에 뭐 동작 하나 빼먹으라 그래도 안 된다.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지도를 그리는 친구인데 자기는 정말 지도가 좋아서 지도. 예, 가정 형편도 안 좋은데 지리학과를 가서 정말 이렇게 한다.
와타나베한테 너는 정말 그 책이 좋고 극이 좋니? 했더니 아니다. 이런 약간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순수하게 이해를 못해. 왜? 안 좋아하는데 그걸 왜 해? 나는 정말 지도가 좋아서 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사라져. 말도 안 하고 기숙사에서 나가버려요. 끝내 연락이 없어. 그런데도 와타나베는 계속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많은 여자들을 웃기고 같이 관계 형성하고 항상 추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정말 올곧은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지. 정말 뭔가 자기 하고 싶어서 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의지를 갖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약간 다 될 대로 되라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요즘 약간 시대를 반영한 것 같네요, 살짝. 이게 또 요즘까지 오면 약간 국정원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시대에 우리 뭐 1970년대 그때쯤에 약간 그런 느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오버해서 해석하면 사실 지금 시대 얘기하면 끌려가려나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죠. 제 말은 하고 싶은 거가 많이 없어진 그런 거. 내가 이 친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돌격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시대에서 상실된 그러한 인물 같은 느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여튼 이건 뭐 저랑 다굴님이랑 뭐 진호님 우리만의 요리법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깊이 가서 아까 인물 분석을 간단히 했는데 사실 인물 개별보다 이 인물들이 관계를 이루는 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습니다. 우선 책에는 되게 다양한 죽음이 나와요. 인물들 간의 관계라기보단 저는 약간 죽음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봤거든요. 인물들 간의 죽음을 보면 손가락 여러 개 잘 사용해서 세세요. 와타나베랑 기즈키의 자살이 있고, 와타나베랑 나오코죠. 와타나베랑 아니죠. 다시 기즈키 해볼게요. 죽고 나오코 죽고 예, 기즈키가 자살을 하고 여기서 또 나오코가 자살을 하고 또 나오코의 친언니가 자살을 하고 나오미에게는 또 기즈키가 또 자살을 했고 잠시만요. 그리고 네. 또 미도리는 아버지가 죽어요. 뭐 자살은 다 아니지만 죽어야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가사와 선배 그 하스미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가사와 선배가 이런 여자랑 토요일마다 원나잇을 하다 다녀도 하스미는 다 이해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하스미가 자살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죽음들이 나오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엄청 멋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그리고 삶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회전했다. 살짝 다 죽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그 작가가 다 죽이는 드라마. 네, 그 막장 드라마. 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기 되게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한쪽이 없어지는 그런 상실감들이 나와요. 근데 뭐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다? 뭐 이런 거는 뭐 꼽을 수 없겠지만 뭐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그런 거 하나만 고르라면 뭐 인상이 뭐 있을까요? 저는 미도리 아버지가 죽은 거? 오이를 먹는 거. 오이요? 그거는 완전 죽음과 정반대의 생동감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미도리 아빠가 정말 그냥 거의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지. 그 자기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느낌.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와타나베를 보고 와타나베와 좀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와타나베가 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살아있는 상큼한 오이를 딱 먹는 느낌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대극이 아니다. 같이 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있는 듯한 오이를 먹을 수 있고 또 사실 오이를 먹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난다면 웃겼겠지만 다시 죽음으로 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죽음과 삶이 반대잖아요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또 준비한 것도 있지만 반대가 아닌 것 같은 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란 말 좋아하는데 죽음을 항상 기억해라. 항상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가장 느꼈어요. 딱 살아있는
그러니까 미도리가 정말 생생한 미도리인데 미도리 바로 옆에 죽어가는 아빠가 있고 죽어가는 아빠가 또 살아있는 오이를 또 먹고 또 다시 바로 죽고 하여튼 관계가 되게 잘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와타나베랑 나오미의 관계가 둘이 나오코 말씀이시죠? 와타나베랑 나오코가 있는데 그 나오코가 자살을 하잖아요. 결국에 근데 저는 나오코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그런지 이 나오코가 죽었을 때 와타나베가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같은 거 해놓고 나오코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사실은 뭐 나오코가 자기 의지대로 죽은 거겠지만 그 전부터 약간 와타나베가 그런 말들을 해요. 미도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가 약간 완성된 인간인 줄 알고 뭔가 생동감을 느끼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오미에 대한 책임이라고 와타나베의 입에서 나와버린 순간 와타나베는 절대 나오코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가 다짐을 해버린 꼴이에요. 말의 힘은 강력한데 와타나베가 자기 입에서 책임이라는 말을 내뱉은 순간 더 이상 나오코는 와타나베가 구원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감하시나요?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요. 나오코를 구원을 해야 되나? 얘가 신도 아니고 와타나베의 삶을 사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37살에 와타나베가 나오코를 추억할 때 나오코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 나오코는 알았다. 그래서 호소했다. 자기가 와타나베가 나오코를 기억하지 못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호소한 거야.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넌 나를 잊을 걸 알아. 그러니까 좀 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기억해줘라 말을 더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와타나베가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내가 나오코를 사랑하지조차 않은 거죠. 나오코가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22페이지인데 맨 처음에 나도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든 생각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안 할 것 같아. 나를 빨리 잊고 새 출발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할 것 같아.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내가 죽었지만 그래도 날 기억해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냥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넌 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깊은 관계를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우정을 언제까지나 기억해줘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지극한 뭐 엄마나 아빠가 정말 깊은 사람이 죽었으면 야, 너는 빨리 잊고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해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한 줄을 해석한 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게 나오코가 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걸 느낀 게 이게 그때는 당연한 것 같았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 얘는 날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런 같은 느낌은 그냥 들었어. 저는 약간 난독증인가 봐요. 저는 그 똑같은 문장을 나는 나오코를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다로 인식을 했거든요. 너는 와타나베 나쁜 남자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다 맞추는 거야. 약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정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와타나베 이제 지금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나오코한테 해놓고 자기 입으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결국에는 나오코를 버렸다는 그런 되게 어떤 책임을 그런 어떤 그래서 와타나베가 되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이면 레이코가 나오코의 옷을 입고 와타나베랑 잠을 잔 것도 되게 싫어했겠다. 네, 정말 완전 마지막에 충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난 뭐 이해를 안 되겠지만 우선 그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게 싫어할 만한 것 같긴 해요. 마지막에 장면에서 그 나오코가 죽고 장례식을 한 다음에 레이코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걸 다 정리를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와타나베를 만나면서 뭐 그래 우리만의 어떤 조촐한 장례식을 하자 이러면서 노래를 한 50곡을 부르고 둘이 같이 자요. 근데 왜 자는 걸까 나는? 한 번 순간 잔 게 아니라 4번이나 했다고 나와. 4번. 엄청 오래된 하룻밤을 보내죠. 왜 자는 걸까요? 나오코가 옷을 레이코한테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오코의 옷을 입은 레이코는 나오코인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얘가 참고 있잖아. 계속 안 한단 말이야. 나오코 생각하면서 다른 여자는 아무도 하지 않고 참고 있는데 나오코가 죽고 나서 이제 약간 매듭 짓는 느낌으로 사실 정말
되게 마르고 가슴도 없고 나이도 먹고 이런 여자를 네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거 얘를 이 레이코를 나오코라고 나오코로 생각하고 봐서?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역으로 레이코는 자기가 이런 나오코의 장례식을 해주잖아요. 해주면서 자기도 요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리가 되는 게 와타나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와타나베고 와타나베도 레이코의 몸을 빌렸지만 나오코와의 매듭을 짓고 이제 미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당당하게 나는 미도리를 미도리로 사랑한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가 막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같이 서로가 이제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경계선에서 매듭을 짓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런 장면에서 건전하고 7세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악수를 하면서 그런 아주 심플한 행위도 있는데 어째서 잠이라는 성관계라는 걸 택한 건가요? 근데 만약에 정말 술 먹고 한 번 하고 끝났으면은 그렇게 정말 욕정이나 뭐 술에 뭐 취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마무리까지 하고 말 그대로 악수까지 하면서 우리 서로 잘 뭐 건배를 빌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그냥 그런 의식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욕할 수 없는 그냥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악수를 하면서 서로 잘 살아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정리하는 행위가 왜 성관계냐 이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성에 대해서 집착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이라는 거를 성관계를 되게 열심히 모셔하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의미는? 근데 나오코가 사실 그 젖지 않는다고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딱 한 번 한 게 와타나베랑 한 거고 한 번도 젖지 않고 한 번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정도 나오는데 역으로 나오코의 한을 또 풀어준 거지 레이코가 나름 네 번이나 했고 이런 거 보면 서로 그냥 윈윈한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살짝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살 냄새보다는 옷에 더 그 사람의 체취가 많이 묻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땀 냄새? 안빤 냄새?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알았어. 센터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채취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옷이어서 아마 옷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채취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포옹이고 솔직히 손 잡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그걸 느낄 수 없잖아요. 어느 하긴. 근접 이상에 가는 그런 걸 느끼기에는 아마 성관계가 가장 가장. 적절하지 않았을까. 안고 느끼고 그 촉감을 이 옷에 대한 이런 걸 살짝 그런 벗기고 이런 과정에서의 그런 거를 때문에 저는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죠? 원초적인 이게 거니까. 항상 그 결합한 느낌이잖아. 결합과 그런 느낌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약간 다르게 또 관계를 형성했어요. 아까 뭐 죽음을 중심으로 해줬잖아요. 또 상실이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균형,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균형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즈키와 나오코 둘이 어차피 연인이지만 와타나베가 있을 때 더 서로가 편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또 히스미와 나가사와 사이에도 와타나베가 있을 때 좀 더 균형을 잡혔고 그리고 나오코와 레이코랑 있을 때도 와타나베가 여자 둘이 있는 게 편하면 저 나갈게요 뭐 이렇게 따로 잘게요라고 해도 아니야 너 있어도 편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같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나오코가 아무리 다 나았다고 해도 많은 불안 증세가 있고 나오코를 혼자 이제 지키고 이렇게 같이 지내기에는 레이코가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또 와타나베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정상인 같은 안정적인 남자가 또 같이 균형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아까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 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 얘기했지만 이거 제목만 할 때마다 숨막혀 했는데 서로의 이런 상실과 강한 색채감, 불안감을 균형을 맺어주는 존재로서의 삼각구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와타나베만 잘 보면요. 와타나베가 이렇게 지금 막아 껴 있어요. 와타나베랑 관계된 사람들은 다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타나베를 싫어하는 사람은 와타나베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다 그러는데 와타나베를 좋아하는 사람은 와타나베가 이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서 노력을 하고 이 사람들을 사회 현실로 이끌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중매, 연결다리. 그렇기도 하고 지가 중매. 제일 많이 상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와타나베 자체도 마지막에 미도리를 부르며 쫓아가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 혼란의 상태에 빠져요. 난 결국에서 마가시 와타나베가 스스로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 나도 되게 인상 깊은데
아까 맨 처음에 나 기즈키 죽었을 때 애가 한 말이 기즈키가 죽은 후 졸업할 때까지 10달 남짓 나는 주변 세계 속에서 내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말로 빌리자면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인 거야. 근데 끝에 가서야 결국 방향감을 찾은 거예요? 내가 어딨지라는 걸 뒤늦게 인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아 인식을 결국 그 마지막 400페이지 지나서야 하게 된 거니까 얘는 큰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래 maybe 어딘지 알았고 나중에 왔을 때 나 어딘지 알았다. GPS 발동했어. 이렇게 알면 가장 좋은데 얘는 인지도 모르는 거죠? 나는 관심 없어. 어디든지 상관없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찾은 것만으로도 엄청나긴 하네요. 얘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와타나베의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와타나베를 통해서 현실로 레이코 같이 나아간 사람도 있고 좀 나간 사람도 사실 나는 이 와타나베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죽은 사람도 있지. 얘가 사실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으로 본 다굴림이나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보는 나나 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한 맥락 속에 있다. 그걸 되게 잘 표현해준 것 같고 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메워주는 이 구도가 우리가 아는 삼각관계 그런 치졸한 그런 연애 치정사 같은 게 아니라 균형을 맺어주는 관계여서 저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그러네요. 죽음 얘기하는 게 뭐 삶 얘기하는 거랑 크게 맞아. 다르지 그쵸.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 또 읽어드리면 죽음은 삶의 대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잠겨 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정말 지금 막 읽을 때마다 약간 뭉클뭉클한 건데 기즈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기즈키한테 되게 쿨하게 말을 하거든. 와타나베가 거의 끝인데 어이 기즈키 넌 옛날에 내 일부를 죽은 자의 세계로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기즈키가 죽었을 때 나도 자기도 따라서? 일부러 죽은 생각을 했겠지. 근데 또 지금 나오코가 나의 일부를 죽은 자의 세계로 끌고 갔어. 그러니까 나의 이연타를 맞은 거지. 기즈키 때문에도 상실감 느끼고 나오코 때문에도 느끼고 가끔은 마치 내가 박물관 관리인 듯한 느낌이야.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횡한 박물관 말이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곳을 관리하는 거야. 결국 여기서 계속 자기는 기즈키랑 나오코를 겪으면서 계속 그런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 전에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이 기즈키, 나는 생각했다. 너하고는 달리 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고 그것도 제대로 살기로 했거든. 난 이제 20살이야. 그리고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만 해. 시작할 때가 너무 뭉클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내 애틋한 친구인데 어이라고 부른 거지. 어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나 그냥 살 거야. 너 따라 죽지 않을 거야. 서운해하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즈키 내가 뭐 미안해 너 따라가지 못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이 난 살기로 했어.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살 거야. 이런 느낌을 나는 받았어. 그래서 약간 다굴림이랑 다르지만 또 다른 느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누가 나 따라서 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편집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죽었으면 하는 사람은 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한 말씀 올리자면 굳이 절 따라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드 보통이요. 예, 거기 마지막에 자살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발리고 나서 주인공이 난 자살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막 약을 먹고 막 하는데 뭐 약이 결국 비타민 C긴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내가 죽으면서 얻고 싶은 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찬 여자친구가 슬퍼하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죄책감 느끼길 바라고 또 나에 대한 사랑을 되게 영원하고 되게 성스러운 걸로 받아주길 바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 그 장면을 보려면 난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난 죽어버리니까 뭐야 내가 볼 수 없는 걸 위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자살을 이제 그런 뒤를 생각하고 자살하면 자살한 의미가 뭐든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누가 자살까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면 그렇죠. 어쨌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맞아요. 그쵸? 그 죽은 그것도 미션에 척하면서 나오잖아, 그것도. 네, 숨어가지고 보면 돼요. 그런 것만 보니까 네 정서가 불안한 거야. 왜 이렇게 삶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지금. 우선 다음 간단히 이제 관계 이렇게 보고 다음 넘어가면 이제 우리 얘기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만한 상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간단히 여기 나오는 거는 미도리는 약간 사랑받지 못했다는 가정 환경의 면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죠. 또 레이코는 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어떤 상실이 피아노? 있죠? 피아노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 소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잘 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안 움직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피아노의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약간 뭐 할 때 약간 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어느 무게로 이제 날 짓누를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신경증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또 있다면 그 레즈비언 꼬마. 그러니까 정말 레즈비언이었던 건가요? 그렇다 이상한 꼬마가 하나 꼬셔가지고 농락해요. 로에이코를. 그것 또한 이제 하나의 충격으로 남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관계에 대한 막상 우리가 뭐 이유 때문에 싸우더라도 뭐 가끔 뭐 악플 때문에 싸우더라도 뭐 하여튼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많은 나쁜 시선들과 이런 오해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또 이제 기즈키나 와타나베를 보면 이제 친구. 예. 또 좋게만 이게 좀 여긴 친구가 죽은 걸로 나왔지만 요즘은 학교 폭력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뭐 따돌림이나 폭행 당한 거 이런 것도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가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크게 상실감 많이 느끼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 나온 거 보면 누구나 뒤틀린 부분이 있다 나오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 레이코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뒤틀렸는지 우리는 너무 사생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뒤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한번 하고 되돌아보면. 싶은 것을 맘대로 못 한다는 거, 남들의 시선 그런 게 상실을 만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이. 그쵸. 약간의 안정감과 그렇죠. 하고 싶은 것과 상실하면은 공허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공허함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은 언제예요? 가슴이 뻥 뚫려버린 것 같고 나의 안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고 이랬을 때 상실감하고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공허함? 나는 이거를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코 아줌마가 말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그 뒤틀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사람마다 걷는 버릇이 다 다르듯이 느끼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 보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것을 고치려 하는데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고치려 하다가는 다른 부분마저 이상해져 버린다고 말이야. 나는 이런 공허함이나 뒤틀림을 다 메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공허하면 그냥 채우면 되는 거고 뒤틀렸으면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인간 계몽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다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고 꼭 다 고치려고 달려들 필요만도 없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뭐 있을 때마다 고치려고 막 이것저것 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뒤틀림을 생각했을 때 아까 말한 공허함만 생각했을 때 보면 약간의 뭔가 생각한 걸 하고자 하는 걸 이루었는데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하고 싶어서 했던 것보다는 이게 뒤틀렸던 걸 바로잡은 거니까 사실 바로잡은 거에 대한 통쾌함을 막 크게 얻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그냥 할 걸 했다 이 정도니까 그럴 때 약간 공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냥 할 거 했네. 뭐 하나 해치웠네 이런 느낌?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아쉽기도 했어. 저는 최근에 느낀 건데 잘 지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 아니요 남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조금 되게 그게 컸어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떠나서 사람이 정말 괜찮았고 그랬는데 나의 실수나 이런 작은 거로 인해서 뒤틀렸을 때 그런 공허함이 저는 얼마 전에 크게 느꼈어요.
저는 뭐 어떤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상실감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느꼈을 때 그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하고 난 못 느낀 척하고 이거는 뭐 상실감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놓치고 간 부분이지 하고서는 모르는 척해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어. 뭐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화 같은 건가? 중요했지만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거짓말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은 좋은 결과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를 속이면서 그냥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상처를 받고 뭐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누군가 나는 되게 노력했는데 날 떠나가고 했을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쓸쓸하네요. 인정하고 나니까 더 쓸쓸하네요. 그땐 되게 내가 쿨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쿨하다는 말 예. 위험하다고 말을 어디서 본 적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난 사실 나가사가 어떤 부분에서 상실감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는 나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라 그랬지? 나름대로의 그 뭐 있다 그랬었는데 나름대로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과거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고 뭐 진정한 사랑은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똑똑하지만 누가 봤을 때 다 얻은 것 같지만 이 사람도 나름의 상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것도 한번 궁금하긴 했어. 나랑 좀 비슷하잖아요. 나가사와랑 나랑? 너는 달팽이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민달팽이 먹을 수 있어요. 민달팽이 세 개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 부분은 동조해. 그리고 나도 여자는 아니고 나도 남자랑 많이 자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이해해. 이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야. 나가사가 말한 거 공감하지 않아요? 가족성이요?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부분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허탈한데 와타나베가 나가사와한테 왜 이렇게 자고 다니냐 쓸데없이. 그리고 막상 그쵸. 뭔 말인지 알겠어. 와타나베가 허무하다 그랬을 때 야 너 허무한 거 알았으면 너 사람이다. 그리고 뭐야 너 허무한 거 알았어? 너는 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도박의 원리인 거죠. 도스토옙스키 나오면서 도박 얘기 나오면서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갖고 싶어서 막 노력하는 것과 얘가 나한테 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쟤랑 잤네? 뭐 사귀었네라고 하겠지만 내가 막 선물 사들고 막 노력해서 사귄 거랑 얘가 나 사귀자 했을 때 내가 사귈까 말까 하는 거랑은 비중이 다른 맞아.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을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거지. 왜냐면 그냥 오는 거를 뭐 막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스미는 정말 진실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하스미가 나가사를? 아니야, 나가사가 하스미를. 충분히 그래서 하스미는 정말 얘는 정말 나에게 과분한 여자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곁에 둘 수 있었던 것 같아. 곁에 둔 거랑 사랑이랑 같나? 그러네. 곁에 둔 게 아니라 곁에 그냥 하스미가 놓여져 있는 거지. 하여튼 이건 되게 슬픈 하죠. 하스미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와타나베가 나가사랑 연락을 끊죠. 그래서 와타나베랑 난 그것도 생각했어. 와타나베랑 나가사랑 계속 비슷하냐는 얘기를 초반에 계속 한단 말이지. 둘이 있을 때. 너랑 나랑 거의 뭐 진정으로 사랑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지도 않고 말하는데 하스미가 죽고 편지를 끊었다라고 했을 때 와타나베가 약간 또 다시 태어난 느낌도 살짝 과잉 해석하면 받았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나 감상에서나 편하게. 우선 지금까지 열심히 경청을 해주신 진호님이 먼저 네. 그냥 지금까지 책 읽은 내용 말고라도 들은 내용 바탕으로 한마디로 간단히 감상이나 뭐 정리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읽기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에 불문 없이 볼 수 있겠다? 사실 지금 제 나이가 26인데 지금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다골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나이에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오늘 처음 제가 봤잖아요. 굉장히 두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엄청 두꺼운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두껍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껍죠? 네. 또 민사판은 400페이지지? 얇게 만들어서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처음엔 놀랬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굴님은 저는 그 워낙 하루키의 명성이랑 작품의 분위기가 난해하다는 것은 풍문으로 좀 들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책을 읽었을 때 이 주인공들의 불완전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공감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섬세함을 제가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되게 무지하고 둔하고 어떤 그 문화적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상실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한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이 인물들을 100%다 이해한다고도 자신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상실감이 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세상에는 이런 종류로 공허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나 청취자분들도 그들이 어떤 섬세하고 가냘픈 감정에 이입이 안 될까봐 이 책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걱정이 있다면 접기를 바라고요. 공감을 못한다고 해도 이 하루키의 어떤 묘한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극중 인물들이 느꼈던 상실감보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느끼고 와닿는 그런 상실감들이 훨씬 더 리얼리티하고 더 크고 아프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되게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잘 버티고 예, 있어요? 잘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슬아슬하죠. 네, 아슬아슬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책이 주는 어떤 책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느껴지는 뭐 좌절감이라던가 책에서 오는 우울함 같은 거에 지지 않고 이 책을 그냥 잘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책 읽고 슬퍼지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이길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장님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아닌데 많이 인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도리가 말한 인생이란 비스킷 깡통이라 생각하면 돼. 초콜릿 논. 초콜릿? 포레스트 네. 검프의 초콜릿. 그 나오죠. 삼순위에서도 나오죠. 초콜릿 통과 같다 인생은.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지금 먹으면 나중에 못 먹고 이런 그렇죠. 면에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20살이 지금 30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런 관계를 갖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게 일본의 시대 상황은 잘 모르지만 색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20살이라고 지금 뭐 다 커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약간 나이가 좀 밀려가지고 요즘은 그쵸. 요즘에 어리게 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20살에 이런 고민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뭐 3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스킷 깡통 생각하면서 힘들 때는 지금 약간 쓴 거 먹고 나중에 단 거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 편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같이 봤을 때 결국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마지막 어이 기지키 부분을 저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쿨하게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실의 시대지만 결국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굴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같은 맥락이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극복하고. 하여튼 결혼하기 좀 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읽고 나면 막 여러 가지 욕망이 생기죠. 이렇게 저희 셋이서 나름 요리를 막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을 대변해서 우리 진호님이 간단히 식평. 식평이요? 예, 그래서 뭐 읽고 싶을 수도 있고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만 하셨나요? 뭐 그런. 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 시식 코너 같은 거잖아요. 시식 코너에 살짝 배가 부를락 말락하게 먹은 정도? 살짝 그게 좀 아쉬웠다면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맞아.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읽으면
또 또 어마어마한 감동. 우리가 지금 뭐 나오카기는 사실 나오카 개인적으로 너무 줄랑말랑해서 얘기 안 하고 이분은 와타나베 싫어했지만 와타나베 뽑갈 수도 있고 저 인기 많죠. 또 말하지 않은 여기 도교대 뽑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명작은 사실 읽을수록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배부름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레이코 얘기가 되게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 레이코가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레이코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부겠지만 맞아요. 지금 470페이지를 우리는 그냥 우리 또 옛날 레이코가 정말 신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말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정말 해결했을 수 있는 존재 같았어. 만약에 나오코가 죽지 않았다면 난 정말 그렇게 더 힘을 실어줬을 것 같은데 나오코가 결국 죽어서 아 신은 아니구나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뭐 책을 읽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던진 이런 생각거리들 말고도 더 다른 생각거리를 갖고 오셔도 되고 네.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저희의 생각거리에 같이 고민을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서 또 자신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또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없으면 편집하면 돼. 오버하지 마.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책을 읽어오고 저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해올게요. 진호님만의 이제 요리법을 네.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